안녕하세요. 신사동 더라이 성형외과 총괄의사 강지효 팀장 정연아 상담실장 정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실장님 주식하세요? 전 안 하고 있습니다. 조금 합니다. 그 주식 하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굉장히 유망하잖아요. 근데 그런 주식들이 어떤 베이스로 유망해졌는지 아세요? 요즘 AI 맞아요. 요즘은 세상의 흐름이 AI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병원에서 무슨 AI?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해외 병원이나 국내 병원에서도 AI 로봇을 통해서 진료를 보고 이런 경우들도 되게 많고요. 성형외과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는 AI를 잘 쓰는 병원이 살아남는다. 오늘 주제가 AI 활용이잖아요. 저희도 이 얘기를 나눌 건데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어떤 AI 활용하시는지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혹시 실장님들은 어떤 AI를 많이 쓰세요? 저는 챗GPT 많이 쓰고 있어요. 처음에 시작한 것도 챗GPT고 저한테는 가장 익숙하기 때문에 챗GPT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는 젠스파크를 제일 많이 쓰고 있고 회의 때는 클로바 노트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젠스파크를 많이 쓰는 이유가 뭐예요? 젠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통합형 AI 에이전트여가지고 클로드라든지 챗GPT라든지 답변이 조금씩 다른데 젠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통합형으로 다 나와요. 저는 요즘 그 클로드를 거의 제 비서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제가 개발의 개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클로드를 통해서 코딩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 시간에서 AI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AI를 쓴다는 게 좀 어색하고 두려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가 왜 이걸 지금 썼나 이제 썼나 싶을 정도로 너무 활용적으로 잘 쓰고 있답니다. 저희도 성형외과 업무를 하면서 AI를 정말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상담, 마케팅, 치료관리, 수술, 경영까지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AI를 사용하고 있는 11가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거는 정말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설명드릴게요. 저는 마케팅 업무가 많이 있는데요. 마케팅 업무를 요새 진행할 때 홈페이지, SNS, 인사평가서, 계약서, 주의사항 등 되게 다양한 업무에서 AI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저도 처음엔 AI가 상담에 끼어든다? 조금 거부 반응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 마인드가 달라졌어요. 저도 치료 고객의 만족도를 위해서 멘트들을 AI를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하고 싶은 게 이 부분이었어요. 특히 고객이랑 소통할 때 문자로 저희 많이 하잖아요. 다소 글이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딱딱하거나 좀 차갑게 읽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세로 나가게 되면은 병원이 대단히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엔 이게 정말 어려웠어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수술 후에 굉장히 고객님들이 불안해 하시고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긍정으로 위안을 드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자 같은 거 사용하실 때 어떤 프롬프트로 진행을 해보세요? 일단 AI한테 먼저 설명을 해야 돼요. 이 고객이 이런 수술을 하고 지금의 심리 상태가 이런 것 같아. 진심으로 공감하되 병원의 입장에서도 전달해야 되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간략하게 써주면 한 3가지 정도 버전으로 이렇게 주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활용하기보다는 나의 언어로 좀 바꿔서 고객한테 전달을 했더니 예전과는 다르게 고객 반응들도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핵심은 AI가 구조와 방향을 잡아주는 거고요. 온기를 불어넣어서 고객님과 소통하는 것이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상담을 하다 보면 저희가 상담을 시작할 때 내원 경로를 먼저 묻잖아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AI 검색해서 오셨다, 챗 GPT로 검색해서 오셨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지금 구독자분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더라인 성형외과를 한번 검색해 보시고 어떤 것으로 유명한지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전에는 검색을 하는 패턴이 지방흡입 병원 추천, 강남에 있는 전문의 추천 이렇게 심플한 언어로 검색이 됐다면 지금 AI 검색에서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강남에서 지방흡입 수술 건수가 3만 건 이상인 전문의, 가장 안전하게 지방흡입 수술을 진행하는 의사 이런 식으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한번 검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원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 컨텐츠가 정말 AI에게 잘 읽혀야 되는 거겠네요. 그게 바로 GEO라는 거예요. 제너레이티브 엔진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 GEO라고 하는데요. 요즘 GEO가 지금 마케팅에서 굉장히 화두예요. 챗 GPT나 클로드 같은 그런 AI가 내용을 이제 압축해서 요약을 할 때 우리 병원의 이제 컨텐츠가 인용이 되려면 AI가 읽기 좋은 구조로 만들어줘야 돼요.
이제는 네이버 SEO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세대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은 AI 검색이 사실 되게 중요하고 AI 검색이 해외 기반이다 보니까 사실 외국어로 된 AI 홈페이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운영진 입장에서 사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 계약서, 동의서, 주의사항, 법적인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문서 작업들이에요. 치료팀 상황에서도 의료법상을 검색하는 일들이 많은데 자주 바뀌고 해서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사실 예전에는 의료법에 관련된 문서 작업을 할 때 네이버로 의료법을 다 검토한 다음에 그 문항들을 다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어떤 초안을 만들고 의료법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을 검토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쫙 알아서 걸러주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하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졌지만 굉장히 편리하고 정확해졌어요. 그런데 AI가 사실 판단을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종 작업을 할 때는 변호사 자문을 한번 거치고 제 경험을 토대로 최종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매년 수정을 하고 또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인사평가지를 셀프로 만들고 있거든요. 개발을 해서 코딩을 해서. 얼마 전에 남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남편은 개발자거든요. 시니어 마케터들도 이제는 개발을 할 줄 알아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사실 나는 코딩 배운 적도 없고 내가 개발을 개짜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개발을 해? 이제 이렇게 하고 흘려 넘겼었어요. 근데 AI를 계속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거 되겠는데 싶은 거예요.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잘 되는 거예요. 코딩을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도 개발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실제로 저희가 그 평까지 봤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걸 이사님이 만들었다고? 정말 놀랍더라고요. 앱 개발하기 전에도 이사님이 만드신 인사평까지 보면은 우리가 헉소리 나잖아요. 근데 이번에 어플은 정말 최고예요. 저도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사평가지를 만들 때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인적자원 관리라는 과목을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KPI랑 BSC 관점에서 세부 항목들을 주고 HTML로 이 문항들을 만들어줘 라고 하면 코딩이 되는 상태에서 문항들이 나오게 돼요. 생각보다 꽤 완벽한 그런 개발 작업이 이루어지고 중요한 건 뭐냐면 AI가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사평가지를 만들 거야 이렇게 치면 먼저 인사평가지를 하나 만들어버려요. 그것과 제가 미션을 준 내용을 비교해보면 굉장히 달라요. 그 이유는 제가 현장에서 경험한 것을 기반으로 우리 병원에서 꼭 필요한 내용, 우리 병원 부서와 적합한 내용들을 다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경험과 인사이트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것을 개발을 해도. 그래서 이번에 이제 치료 항목들 보니까 정말 잘 세분화되어 있고 임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거 상담실에서 진짜 공감해요. 성형외과 수술비 계산이 생각보다 복잡해요. 맞아요. 후기 작성해 주시는 분들, 모델, 뭐 사진 조건 이런 걸로 다양하게 할인율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압박, 뭐 혈액 검사도 해야 되고, 맞아요. 뭐 VAT도 네. 붙여야 되고.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실수가 발생한다? 신뢰가 확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인사평가지 작업이 끝나면 수가표가 자동으로 산출되는 구조로 AI와 함께 기본 작업을 좀 해놨어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지방흡입 수술을 한다라고 하면 항목, 부대 비용, 마취비 뭐 이런 것들을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금액이 산출되고 그게 이제 PDF로 나와서 고객님께 견적서로 바로 프린트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AI가 우리의 상담을 편리하게도 하지만 고객으로 하여금 병원이 체계적이다 라고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신뢰를 주는 도구이기도 한 것 같아요. 실무자이긴 하지만 문서 작업할 게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AI를 활용하면서 문서 작업 속도도 당연히 높아졌고 문서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이게 바로 AI의 핵심인 것 같아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사실은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잘하는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팀원 전체의 역량을 끌어올려주는 게 이것이 AI 활용의 핵심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현아 팀장이 말하는 것처럼 그 마케팅 할 때도 사실 오히려 더 많이 쓰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두 가지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균일한 퀄리티로 모든 것을 끌어올리는 거. 또 하나는 이제 GEO 전략이에요. GEO에 노출이 되려면 사실 홈페이지부터 SNS부터 우리가 활용하는 모든 컨텐츠들의 글 작성부터 이미지 만드는 것까지 굉장하게 신경을 써야 돼요. AI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빨리 작업을 할 수 있지만 또 남들도 다 AI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앞서 나가서 더 좋은 전략으로 마케팅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합니다. 원장님들 학회 발표할 때 관련 논문이나 임상 데이터 찾는 게 보통 일 아니잖아요. 맞아요. 자료 찾아드리는데 시간 진짜 오래 걸려요. 치료도 사실 임상에 따라서 너무나도 또 다르고 여러 치료 활용 방법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찾는 데에도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AI를 활용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할루시네이션이요? 맞아요.
되게 유식하네요. 실제로 AI들이 거짓말도 되게 잘해요. 논문 뭐 제목이라든지 저자 이런 거를 거짓말로 꾸며내서 없는 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원문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치료 과정 가운데서는 진짜 중요한 게 수술자도 다르고 수술 방법도 다르고 고객님의 상태도 다른데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고객님들이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주치의에게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성형외과는 되게 특수한 업종이잖아요. 그래서 AI가 아직 학습이 다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고객님들은 착각을 하시고 뭐 상처가 났다. 그러면 그 후 처치를 AI가 알려주는 대로 막 하고 오시고 그러잖아요. 저희 쪽에 문의하지 않으시고 그런 AI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하고 오시거나 이런 경우들 때문에 치료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럴 때는 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I는 방향 제시용이고요. 사람이 직접 검증을 할 필요가 꼭 있습니다. 이거 진짜 제가 애정하는 활용법인데요. 신입 상담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시작 멘트와 클로징 멘트예요. 사회 경험이 많이 없는 직원들은 또 고객님들이랑 스몰 토크 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요.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멘트를 좀 정해져서 교육을 해주면은 직원들이 많이 편해하는 것 같아요. AI를 활용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고급진 언어로 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한테 신뢰도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자신 없는 이런 직원들한테는 자신감을 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상담을 시작할 때 시작 멘트가 있잖아요. 날이 흐리다, 비가 온다, 고객님께 건넬 수 있는 인사 메시지 5개만 써줘? 이렇게 했었을 때 실제로 그걸 활용을 했었을 때 계절감에서 나오는 친근한 또 멘트가 나올 수가 있더라고요. 역시 경력직 상담 실장들도 이런 멘트들을 활용을 하네요. 그럼요. 가끔 생각 안 나거나 조금 더 나은 표현을 쓰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실 제일 많이 활용하는 건데요. 회의 때 기록하는 건데 네이버 클로바 노트라고 정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회의했었을 때 받아 적느라 정신 없었잖아요. 우리 순번 짜가지고 1번, 2번, 3번에서 다 적어가지고 공유하고. 지금은 이걸 쓰고 나서 회의의 집중도가 더 높아지고 내용이 훨씬 더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회의를 요약하는 또 AI를 활용을 하게 되면 회의 질이 올라가고 누락되는 게 굉장히 적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AI 활용의 꽃은 바로 데이터인 것 같아요. AI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예전에는 제가 AI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만드는 정도의 일을 했다면 지금 점점 발전을 하고 있는 게 그 데이터를 통계를 내고 분석을 해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에서 도움을 받고 있어요. 상담 실장별 뭐 매출의 구조라든지 원장님들 중에서 뭐 제일 많이 하는 뭐 수술이라든지 고객님의 재방문 비율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통해서 우리 병원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계속 분석하고 연구하고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상담 데이터를 보는 게 이제 습관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의를 가장 많이 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시간대에 고객님들이 주로 상담을 많이 오시는지 이 데이터를 보고 나면은 저희 준비하는 자세도 달라질 수 있어요. 치료팀 상황에서도 사실 노쇼가 매출이랑 직결이 되잖아요. 몇 %나 노쇼를 하고 계신지 또는 고객 만족도는 어떤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활용을 하니까 고객 만족도가 정말 향상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뭐 개발 작업도 한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고객 설문을 한다고 하면 고객이 설문을 하면 직원이 체크를 해서 그걸 통계를 내고 그걸 제가 분석을 하고 방향성을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 과정이 굉장히 압축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불필요한 단순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효과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잘 되는 병원과 잘 되지 않는 병원의 차이 이런 데 있습니다. 숫자 정리는 AI가 판단과 방향 설정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 AI를 활용할 때 주의사항이 있어요. 우리 직장인들. AI의 활용 목적에 맞게 활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수가 계산한다든지 우리가 멘트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 너무 좋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경위서를 AI로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경위서의 의미는 내가 이제 다시 발전하겠다, 반성하겠다 이런 의미로 진심이 담겨져야 되는데 AI가 작성해준 딱딱한 언어들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또 다 같이 AI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AI를 썼는지 안 썼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운영진들도. 그렇기 때문에 AI를 활용을 하실 때는 목적에 맞게 그렇게 사용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AI 툴을 많이 사용하신 우리 경영진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또 그 직원의 말투라든지 특성을 다 알고 있는데 AI로 작업하면 이거는 찐 현실 조언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11가지 성형외과에서 AI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당장 써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치료 관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소통 부탁드립니다. 상담에 관해서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